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선거 토론회 진행을 맡은 이용수입니다. 이 토론회는 대전광역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비례대표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선거 토론입니다. 이 토론회는 3개 정당에서 참석해 주셨고, 토론자는 비례대표 후보자분들과 선거운동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각 정당의 대표가 지정한 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토론자의 좌석과 토론 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나와주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경자 노동당 토론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당 이경자입니다. 네, 녹색당의 권인하 토론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녹색당 권인하입니다. 민중당 김호경 토론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중당 김호경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진행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토론자의 기조 연설에 이어서 사회자 공통 질문, 정당 공약 발표 후 개별 질문 시간을 가진 뒤에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자세한 진행 방식과 주제는 토론을 진행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조 연설로 오늘 토론의 문을 열겠습니다. 각 토론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오늘 토론은 정해진 시간으로 인해서 발언 시간이 엄격히 제한되는데요. 발언 시간이 초과할 땐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노동당 이경자 토론자 기조 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엄청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유성구 외삼동에 있는 한화군수공장에서 화약이 폭발했습니다. 3명의 노동자들이 돌아가셨고 6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먼저 이 사고로 돌아가신 노동자들과 중상을 입은 분들의 명복과 쾌유를 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등 생태 평화의 정당 노동당 비례후보 이경자입니다. 노동당은 모든 차별과 배제에 반대합니다. 대전이 위험합니다. 대전이 화약고가 되었습니다. 원자력 연구원의 핵폐기물 저장고 화재, 한전 원자력 연료 공장의 폭발, 국방과학연구소 화재까지 대전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대전은 방패장이자 핵발전소 가동 지역입니다. 고진 핵폐기물 1699봉이 보관되어 있고요. 중저준 핵폐기물은 전국 2위입니다. 첨단 과학도시 대전은 이제 가장 위험하고 서둘러 떠나고 싶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누가 대전을 위험에 빠뜨렸습니까? 핵산업계와 방위산업체들입니다. 하루속히 이런 위험시설들이 없어져야 합니다. 노동당은 시민들과 함께 안전한 대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평화의 도시 대전을 위해 기호 7번 노동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권인하 녹색당 토론자가 기조 연설 하시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 시민 여러분 모두 즐거운 오전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채널 고정, 상큼 발랄하고 특이한 정당, 문화예술인들이 많은 정당, 미세먼지와 싸우는 정당, 그리고 저같이 여성이고 청년인 사람도 재미있게 정치할 수 있는 정당, 바로 기호 8번 녹색당입니다. 저는 타락교생이고 저의 직업은 마을 카페 주인입니다. 저는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마을로 돌아가 카페를 열었습니다. 주민분들과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마을 공동체를 되살리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는 지방자치의 씨앗입니다. 그런 중요한 마을 공동체란 씨앗을 키우기 위해 문화예술이라는 토양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춤출 수 없는 혁명은 함께하지 않겠다고 혁명가 엠마 골드만은 말했습니다. 함께 춤추고 노래할 때 혁명은 시작됩니다. 예술이 주는 자유로움을 통해 주권의식은 강해집니다. 저는 마을 공동체와 문화예술의 힘을 믿습니다. 내가 사는 동네에서부터 시작되는 정치, 생활이 곧 정치, 정치가 곧 생활이 되는 것,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이 곧 정치로 이어지는 것, 그 연결고리 역할을 우리 녹색당이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호경 민중당 토론자가 기조 연설 하시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노동자 여러분. 대전시의원 비례 기호 6번 민중당 김기자 후보의 토론자 김호경입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비정규직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족분들 중에 최저임금 노동자가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하실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어렵게 살아가는 최저임금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많은 정치인들이 비정규직의 문제, 최저임금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선 이후 정치인들의 행보는 약속과 반대 아닙니까? 최저임금이 조금 올리고 최저임금 삭감 법안을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1보 전진, 2보 후퇴하는 것입니다. 이젠 노동자가 직접 정치에 나서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비정규직으로 오랜 시간 살아봤던 노동자만이 차별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회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의원 비례 기호 6번 민중당 김기자 후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의 개성 있고 진중한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첫 번째 사회자의 공통 질문 시간입니다.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 대전시 인구의 상징이자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만 명이 붕괴됐습니다.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대전시 생활 인프라가 노후화되고 동서격차도 있어서 신도시로의 인구 유출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정당에서는 대전 인구 유출에 대한 방지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3초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녹색당 권이나 토론자가 먼저 답변하시겠습니다. 네. 대전의 인구 유출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경우는 삶의 기반도 없고 관계성도 없고 심지어 재미도 없어서 대전을 떠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개인들은 점점 더 파편화되고 있고 사회가 바뀌지 않는 한 인구는 계속 감소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구태의연한 발상을 버려야 합니다. 좀 적게 벌더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 이를 위해 기본소득 도입을 녹색당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시대의 변화, 또 변화된 시민의 욕구에 맞춰 일자리와 환경을 조성한다면 사람들이 대전을 떠날 이유가 있을까요? 거대 자본이 투입되는 개발이 아닌 주민공동체 활성화, 주민의 역량 강화, 공동육아 지원 등 생활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데 대전시 예산을 쓴다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대전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을은 물론 옛날의 가부장적 질서의 마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다양성을 인정하고 평등한 관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 다양하고 평등한 마을 공동체를 녹색당에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를 위한 토대로서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도 매우 중요합니다. 삶의 재미를 주는 대전 고유의 문화 또한 녹색당에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네, 다음은 민중당 김호경 토론자가 대전 인구 유출에 대한 인식과 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시간은 1분 3초입니다. 네, 대전 인구 유출과 관련해서는 아마 타 지역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은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통계에서도 나왔듯이 지금 비정규직 일자리가 넘쳐나고 있고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이 상당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지금 더더군다나 최저임금 삭감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그러한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도시가 돼야 됩니다. 우리 민중당에서는 공약 중에 하나로 전면 교복의 지원과 무상급식의 지원을 내걸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도시, 아이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도시, 노동자가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노동당 이경자 토론자가 대전 인구 유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3초입니다. 인구 절벽 시대, 4차 산업혁명, 전통적인 일자리 축소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지방도시의 인구 유출 막을 수 없습니다. 방지 대책보다 우선 과제가 대전을 안전한 도시로 만드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핵사고가, 화약이 폭발할지 모릅니다. 대전에서 평생을 사신 저희 어머니도 대전을 떠나고 싶어 하십니다. 원자로 연구원, 해결료 생산 공장, 한화 군수 공장에서 사고가 이어지는데 대책은 없습니다. 하루빨리 위험한 핵시설과 공장을 폐쇄해야 합니다. 죽음의 도시가 될 수 있는 대전에서 누가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 다음으로 전혀 다른 도시를 설계하자는 겁니다. 파괴와 개발이 아니라 자연과 역사를 지키고 공존하는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대표적으로요, 여수산업공단으로 유명한 여수는 인구가 줄고 생태도시 순천만으로 유명한 순천은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멸 위기에 처한 공주, 논산, 옥천 등 인근 도시와 세종과 함께 그린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새로운 생태계, 새로운 생태도시를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대전과 인근 도시가 함께 한다면 더 적게 일하고 충분히 쉴 수 있는 자전거와 태양과 바람과 숲의 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이웃과 평화롭게 사는 꿈 가능합니다. 대전이 새로운... 네, 세 분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회적 공통 질문 시간인데요.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간 의원들이 천재지변으로 지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해외 연수를 강행한다거나 임기 말에 외유성 해외 연수를 떠나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토론자들은 이런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시의원의 역할과 덕목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30초고요. 그럼 순서에 따라서 민중당 김호경 토론자가 답변하시겠습니다. 네. 시의원의 역할과 덕목은 봉사입니다. 희생입니다. 참여입니다. 해외 연수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해외 연수 갔다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연수에서 배운 부분들을 지역에 알려내고 현실로 만들어야 되는 게 바로 시의원의 역할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원님들 가장 어렵게 일하고 있는 노동자 곁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청소 노동자와 함께 현장의 경험을 쌓은 적이 있습니까? 대전시에서 콜센터를 유치했습니다. 하루에 6시간, 7시간 전화 받는 콜센터 노동자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해외 나가서 해외의 근로자들은 어떻게 차별 없이 그다음에 좋은 임금으로 그런 부분들을 배웠다면 그런 부분들을 이 대전 지역에 현실로 만드는 게 바로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중당은 시의원이 된다면 현실로서 실천으로서 보여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동당 이경자 토론자 발언 순서인데요. 1분 3초 동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덴마크 국회의원이 출근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외유성 해외 연수 문제 오래되었습니다. 사전심의 제도 역시 유명무실합니다. 대전시 의회의 경우 6명의 심의위원 가운데 3명이 시의원입니다. 고향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죠. 또 시의원 해외 연수 지원 제도는 무보수로 일할 때 만들어진 건데요. 2006년도 지방의원 보수가 유급화된 이후로 없어졌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해외 연수 자비로 합니다. 이렇게 되면 외유성 시비는 자연스럽게 해소됩니다. 시의원의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입니다. 대전시정을 있는 그대로 시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이 핵사고와 폭발사고로 위협받고 있지만 누구 하나 진실을 말하는 의원이 있습니까? 그리고 시의원 개인의 덕목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과 비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소환법, 광역의회 전면 비례대표제 도입과 단체장 결선 투표제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도 자전거 타는 의원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일할 시의원 기호 7번 노동당 이경자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녹색당 권인하 토론자가 답변하시겠습니다. 저는 두 분 의견에 정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더 이상 덧붙일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페미니즘이라는 관점입니다. 대전 시민 여러분들은 대전 시의원의 성별 구성 중 여성이 얼마나 계신지 알고 계시나요? 절반도 채 되질 못합니다. 이 비율이 절반으로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저는 많은 정치적 비리들이 사라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기존의 구태의원화 남성 중심의 의정에서 벗어나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여성 정치를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의원 구성에는 다양한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여성 정치는 단순히 여성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도 대변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자신의 이익이나 당론, 또 지역의 이익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소외되는 존재들에게는 귀를 기울여줄 정치인이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대전의 자연환경, 말 못하는 동물들,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해 다양성의 가치를 대변할 비례대표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의원이란 역할에서도 페미니즘에 대해서 꼭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순서는 정당 공약 발표 후 개별 질문 시간입니다. 각 정당을 대표해 나오신 토론자 세 분이 2분 동안 정당의 공약을 발표를 하실 거고요. 발표된 공약 내용에 대해서 개별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갖는 시간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노동당 이경자 토론자가 2분 동안 정당 공약을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노동당의 공약은 기본소득, 최저임금 1만 원 탈액입니다. 첫째,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충분한 소득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국가 정책에 앞서 먼저 대전시 기본소득정책조사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둘째, 최저임금 삭감법으로 계약된 최저임금 1만 원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시민근로감독관제와 비정규직 노동자 제로 추진위원회를 도입해서 사각지대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겠습니다. 셋째, 탈핵입니다. 핵발전은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도 30%의 전기가 남아도는데 전체 전기 생산량의 30%가 핵발전입니다. 지금 바로 멈춰도 된다는 뜻입니다. 핵발전 그만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핵쓰레기 처분 방법이 없습니다. 최소 10만 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도 처리 방법을 찾은 나라도 없습니다. 현재 1만 6천 톤의 핵쓰레기가 전국 핵발전소 부지 안에 임시 저장되어 있습니다. 2082년까지 핵발전을 가동한다면 총 4만 톤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탈핵으로 가는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유성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입니다. 1959년 이래 막대한 특권을 누리면서 불법과 비리의 온상이 되어 왔습니다. 급기야 핵폐기물 금속 상당량을 고물로 팔아왔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피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탈핵 시대에 역행하는 적폐 집단 원자력연구원 당장 해체해야 합니다. 노동당은 적폐 청산에 흔들림 없이 앞장서겠습니다. 안전한 대전을 위해 끝까지 시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동당 이경자 토론자 공약 발표에 대해서 녹색당 권인하 토론자가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갖는 시간인데요. 질문은 3초고요. 답변은 1분 3초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원자력연구원에서 방사능 오염 핵폐기물 중 구리나 납, 금 등을 고물로 팔았다는 보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이지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가 끼는 금반지나 건축물에서도 방사능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지난 5월 초에 대전 MBC에서 심층 취재를 했고요. 그 결과 원자로 해체 폐기물 금속 중에서 금 2.4kg, 구리 5.2톤, 납 수십 톤이 고물로 팔렸다고 합니다. 원자력연구원 전현직 직원들이 관여했다는 정황도 원안위가 포착했습니다.
라돈 침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국가적 재난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피폭 상태에 놓인 것입니다. 원안의 조사가 진행되지만 만약 제보가 없었다면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감시 시스템이 없었다는 반증입니다. 최소한 10년 이상 수도권과 대전 인근의 고물상으로 팔려나갔기 때문에 추적도, 회수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의 경우 640개의 반지나 2,400명의 금리로 쓰일 수 있는 양입니다. 방사능은 내부 피폭이 무섭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원자력 연구원 역시 해체를 피하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이기에 엄정한 사법적 처벌과 피해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대도시 한복판에 핵물질과 핵실험, 핵 폐기물을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핵 재처리 실험을 포함한 어떤 실험이나 연구는 더더욱 안 됩니다. 대전은 언제든지 핵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급하게 안전대책과 재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와대와 정부의 중대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네, 이어서 민중당 김호경 토론자와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호경 토론자 질문해 주십시오. 네. 원자력 연구원의 핵처리 실험이 논란이 되고 있고 오랫동안 반대해온 것으로 압니다. 핵 발전소를 운영하면 나오는 핵 쓰레기를 처분할 방법으로 실험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핵발전소 돌리면요, 높은 열과 맹독성 방사능을 뿜는 핵쓰레기가 남습니다. 가까이 갈 수도 없기 때문에 핵 폐기물을 로봇으로 쪼개고 부시고 분리한다는, 그래서 독성과 처분장 면적을 줄이고 재활용하겠다는 것이 핵 재처리 실험입니다. 일반 폐기물도 오염이 심하면 그냥 폐기합니다. 게다가 분리한 맹독성 핵물질을 태운다고 또 다른 원자로인 소듐 고속로를 연구하겠다고 합니다. 밥솥도 없는데 쌀부터 씻겠다는 거 아닙니까? 핵쓰레기 줄인다면서 새로운 핵쓰레기 만들고 탈핵한다면서 새로운 원자로 만든다니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획기적인 꿈의 기술이라면 왜 다른 나라들이 재처리를 다 포기했을까요? 핵무기 만들 플루토늄 추출이 목적이라면 불가능한 일이고요. 재처리 사업자 연구자들 연구비라면 너무나 무모한 일입니다. 핵산업계는 사용 해결료라는 이름으로 본질을 왜곡하고 20여 년 동안 연구비로 7천억 원의 혈세를 낭비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3년간 더 하겠다고 1천억 원 넘는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핵쓰레기 문제는 적폐 집단의 연구실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하는 중차대한 난제입니다. 핵 재처리 실험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네, 이어서 녹색당 권인하 토론자가 2분 동안 정당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대전의 도시 재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새로운 국책 사업이라는 게 주민 참여, 주민 주도, 지속 가능한 주민의 삶 이런 취지는 너무나 좋은데 사실 이전의 토건 사업과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대전의 도시 재생 사업에서 주민은 형식적인 절차에 들러리처럼 세워집니다. 십수년, 20년 동안 마을을 가꿔온 공동체가 그 중심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어떤 동의 경우는 현장지원센터와 주민 공동체들이 모여서 사업추진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이미 그 조직의 역할, 규율을 자율적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무시하고 행정주도로 제안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녹색당은 생각합니다. 이런 행태는 정말 계속되면 안 된다. 이래서는 결코 주민 참여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녹색당은 대전시가 주민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주민들이 주도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전폭 지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생활공동체, 품앗이나 지역화폐 등을 통한 삶의 공동체 플랫폼이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마을은 사실 청년들에게는 월세만 내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저희 세대에게 마을 공동체라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해져만 가고 1인 가구가 늘어나며 가족이란 가치는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 청년들에게도 심지어 저 자신에게도 삶의 공동체를 꾸릴 수 있는 관계적 기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삶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플랫폼도 대전시가 개발해 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을 공동체, 생활 공동체 등 주민 제안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는 공약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녹색당 권인하 토론자가 공약을 발표하셨는데요. 김호경
민중당 토론자와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30초고요. 답변은 1분 3초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마을 공동체 사업의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청년 일자리가 늘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일자리만을 상상하지 말고 프레임을 바꿔야 합니다. 청년들은 사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즐겁게 살고 싶어 합니다. 생계만 유지된다면 자신의 여유 시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청년들의 자유롭고 유연한 사고방식을 통해 시대는 진보합니다. 이런 청년들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과 마을이 결합된다면 그 역동성은 굉장할 것입니다. 마을은 청년들을 돕고 청년들은 마을을 도울 수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에는 새로운 상상이 필요합니다. 저는 청년과 마을이 만난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겨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이어서 이경자 노동자 토론자가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고요. 답변은 1분 3초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출산율 저하, 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이제 원도심이 공동화되어 있는데요. 마을 만들기 사업이 상당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현실은 전국이 다 똑같은 벽 그림이나 계단 칠하기, 마을 카페, 뭐 그런 풍경으로만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국에 똑같은 그림을 그린다고 한다면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업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기존의 마을 만들기, 원도심 활성화 사업 역시 그런 거대 예산을 투입하고 그것을 낭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작 주체인 주민들이 거기서 소외되고 있었고요. 마을의 주체가 아닌 외부자가 와서 그 마을에 돈을 쓰고 빠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이 빠져나가 버리면 사실 마을 사업의 주체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외부의 보여주기식 사업은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불편한 점을 해결하고 서로 돕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마을이라고 하면 그것이 곧 성공한 마을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과 공적 지원금이 철저하게 주민들의 네트워크를 보조하는 역할만 하게 한다면 기존의 마을 만들기와는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네, 순서에 따라서 민중당 김호경 토론자가 2분 동안 정당 공약을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민중당의 공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 부분에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청년 월세 10만 원 상한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 번째, 자영업자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무상급식, 무상교복 실현을 이끌어내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진과 성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시의원 월급을 노동자 평균 임금으로 삭감하는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호 6번 민중당의 공약입니다. 무엇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시급합니다. 이는 청년들이 꿈꿀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무늬만 정규직이 아닌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정규직이 중요합니다. 최저임금 삭감법까지 통과된 현실에서 비정규직의 차별 없는 정규직화가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임을 분명합니다. 이것만큼은 우리 민중당이 책임지고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지해 주십시오. 네, 민중당 김호경 토론자가 정당 공약을 발표하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노동당의 이경자 토론자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은 30초고요. 답변은 1분 3초입니다. 네, 어제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삭감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삶을 위해서 현 정부가 공약을 하기도 했던 건데요. 이번 계약으로 상당히 후퇴했다고 볼 수 있는데 600만 저임금 비정규직 알바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태로워졌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로 어떤 부분이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7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 16.4% 올랐습니다. 2018년도 1월 1일이 되면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다음에 최저임금의 노동자들이 적어도 16.4%의 임금은 오르겠다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용자들은 기본급의 최저임금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식대나 교통비나 상여금을 없애고 기본급으로 올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의 노동자들이 몸으로 체험하는 임금의 상승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국회에서 최저임금 한입 범위를 넓힌 거는 사용자들이 그렇게 꼼수를 부리는 거와 관련해서 합법적인 법을 만들어 준 겁니다. 이후에 사용자들은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서 상여금이나 식대나 교통비를 기본급으로 올릴 필요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녹색당 권인하 토론자가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듣는 시간인데요. 질문은 3초고요. 답변은 1분 3초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사실 최저임금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시고 관심도 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시민들의 여론들이 잘 안 만들어지고 있다고도 보여지고요. 현 정권이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고 믿고 계시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최저임금 만 원이 왜 굳이 삭감법이라 주장하시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예,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편하게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은 기본급, 거기에 직무급, 직책급, 요 정도만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 범위를 넓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17년도에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 2018년도의 기대치를 채우지 못한 거고요. 아마 이 법안이 내년부터 실행이 되면 지금 경향신문에도 나와 있듯이 임금이 삭감되는 또 경우도 있을 것이다라고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정해졌을 때 사용자들이 이런 꼼수를 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꼼수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임금을 줄인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아주 합법화시킨 부분입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님 북미 문제, 그다음에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 잘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전체 민중 중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처음에 약속과 많이 틀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정당을 대표해서 나오신 토론자 세 분과 함께한 지도 한 34분 정도가 돼가고 있는데 이제 후보 토론자 세 분께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으로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녹색당 권인하 토론자가 마무리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녹색당은 동물과의 공존, 생태적 가치, 참여민주주의의 가치, 다양성의 가치를 지지하며 무엇보다도 당원의 절반 이상이 여성인 정당입니다. 이번 서울시장 후보로 나간 녹색당의 신지혜 후보님 벽보 훼손 사건을 봐도 아직 여성차별은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차별에 맞서 녹색당은 계속 싸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저는 오늘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만이 아니라 깨어있는 한 사람의 민주시민으로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는 제가 노력해서 얻은 자리가 아닙니다. 녹색당의 가치를 대전에 전파하길 원하는 시민들의 염원이 만들어낸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는 누구나 앉을 수 있으며 또 앉고 싶다면 누구나 앉아야 합니다. 저는 제가 몸담은 녹색당뿐만 아니라 정치를 하고자 하는 모든 방식의 표현들을 응원하며 우린 모두 동지라 생각합니다. 대전의 청년분들 녹색당 당장 가입하세요. 네, 다음으로 민중당 김호경 토론자가 마무리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노동자 여러분,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노동자가 정치를 한다고 하면 왠지 좀 어색하게 느끼십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생각의 전환을 해보면 어떨까요? 스포츠 좋아하시죠? 요즘 하나이글스 잘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의 코치나 감독들은 대부분 선수 출신입니다. 체육학과를 나오고 스포츠학과를 나오고 교수가 돼서 감독을 하는 게 아니죠. 함께 경기를 해본 사람이 실수도 해보고 실패 경험도 있고 이런 실력들이 쌓여서 코치나 감독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노동법이 나쁘게 바뀌는데 노동자를 대표하는 정치인이 없습니다. 비정규직이 최저임금 노동자가 차별을 받고 있는데 이들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없습니다. 이제 당사자인 우리가 노동자가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다음으로 노동당 이경자 토론자가 마무리 발언하시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전의 안전을 위한 토론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토론회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똑같은 기탁금을 냈지만 지지율 차이로 불평등한 토론회가 되었습니다. 거대 양당 후보들과 정책 경쟁을 하고 소수 정당의 진보적인 제안을 평가받을 시간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할 수 있게 선거법을 바꿔야 합니다. 원자력 연구원의 존폐 문제는 경제성이나 일자리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하는 생명과 안전의 문제입니다. 과학은 시민의 안전과 평화로운 삶의 보탬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과학은 무책임하며 전문가주의로 무장한 채 시민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기밀과 보안을 무기로 은폐 조작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 위험한 시설들을 폐쇄해야 합니다. 핵시설과 군수공장이 없는 도시로 바꾸겠습니다. 두 번째 하늘색 투표용지에 기호 7번 노동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전광역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비례대표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선거 토론회를 시청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소중한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론에 함께해 주신 토론자 세 분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